AI가 여러 도구를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에이전트가 같이 하는 일종의 팀원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에이전틱 보스, 에이전트 보스의 시대가 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소위 챗GPT가 나왔을 때, 야, 신기하다 하면서 또 과연 이것이 언제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 환각 현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 챗GPT한테 속을 수 있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감한 정보 과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겠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게 지금 돌아보면은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그 환각 현상 수치가 엄청 낮아졌다면서요. 네, 그 네, 얘기는 네. 결국 AI의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AI의 기술 수준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AI가 여러 도구를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요, 원래 이 언어 모델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환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 자체가 우리가 챗 GPT라고 하잖아요. 이 GPT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뒤에 T가 들어있고 P가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미리 학습한 데이터를 갖고 얘는 뭔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쉽게 설명하면 빈칸 채우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밥을 그리고 네모칸이 있으면 먹었다가 더 잘 나올 거냐 아니면 나는 밥을 날랐다가 잘 나올 거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으로 보면 먹었다가 확률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지 네. 얘가 정답을 아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환각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쳐주는 걸 저는 이제 이른바 인간지능이라고 표현하는데 RLHF라고 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럼 RLHF를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인간이 피드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AI가 나오는 답변들을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고쳐줘요. 그럼 고쳐주는 몇 가지의 패턴을 보고 AI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가 학습을 해서 그 다음 버전에서는 조금 더 환각 현상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더라도 분명히 이 녀석은 확률상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AI가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언어 모델 LLM이 LLM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여러 가지의 옆에다가 도구 같은 걸 붙여주기 시작하면 이 녀석이 꽤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네.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방송을 보시면 그 뭐 예를 들면 쇼호스트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 파시는 분들. 쇼호스트가 실제로 그 회사의 어떤 물건을 판다라고 치면 그분이 처음에 그 회사에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계속 PPL 해드리는데 한국형 주식매매법을 책을 만약에 이 쇼호스트가 판다. 근데 그분이 한국형 주식매매법의 책을 아예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저 키워드만 보고 한국형 주식매매법은 한국에 대한 주식매매법이 있으니까 많이 사세요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대표님께서 이 책을 쓰셨으면 저자가 이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본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핵심 요약본 10페이지짜리를 줍니다. 그럼 그거를 갖고 이 쇼호스트가 잘하는 건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맛깔스럽게 얘기하거나 되게 아는 것처럼 읽은 것처럼 티를 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을 학습을 시키고 나면 AI가 어떻게 보면 쇼호스트가 되게 이거를 마치 다 읽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겠죠. 그런 기법들이 이른바 RAG라고 불리우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AI한테 문서처럼 여러 가지 잘 표준화되어 있는 걸 답변하기 전에 읽히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우리가 퍼플렉시티 얘기한 것처럼 검색을 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붙이기 시작을 하니까 답변하기 전에 너 바로 답변하지 말고 빠르게 인터넷 검색 찬스 줄 테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답변을 해 라고 하는 것들 같은 기능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붙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얘는 원래 말만 잘하는 녀석인데 이 말만 잘하는 녀석한테 데이터도 주고 그리고 검색도 주고 막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네. 이러다 보면은 이 녀석이 잘하겠네? 그럼 이거를 조금 잘 구조를 만들면 이 녀석이 단순히 그냥 답변만 하는 녀석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우리 대신에 쉽게 말하면 엑셀도 하고 우리 대신에 뭔가 주문도 하고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도구들이 붙기 시작하는 걸 이른바 우리가 에이전트 AI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에이전트 AI가 필요해진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얘가 환각도 심하고
그리고 지식도 끊어지고 왜냐면 얘는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 땡이니까. 그리고 출처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맥락 길이도 애매하니까 현실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말잘하는 녀석한테 여러 가지를 붙여주자라고 시작한 게 에이전트 AI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론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방법론을 보통 만들 때 React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React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Re가 reasoning이고 act가 action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추론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챗GPT 같은 거 예전 모델하고 요즘 모델 들어가 보시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실제 챗GPT를 유료로 쓰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챗GPT 유료 모델에 보면 모델 이런 걸 눌러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GPT-4o, 뭐 O3, O4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성이라고 단어가 써 있는 게 있어요. 이성. 이성. 네. 그럼 이성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성이라고 번역이 좀 특이하게 되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추론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챗GPT를 일반 모델하고 이 이성 모델하고 똑같이 해보시면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자, 실제로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걸 보실 수 있는데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되게 비싼 모델을 쓰고 있어서 220달러짜리를 쓰는데 220달러 안 쓰시더라도 22달러짜리에도 이 추론이라 이제 그 이성이라고 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GPT-4를 눌렀을 때 대부분의 업무에 탁월함이 있고 네. 저는 이제 220달러짜리 프로가 O3 프로가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O3, O4 미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성이라고 써 있는 거랑 이 일반적인 거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GPT-4 그냥 버전에서 뭐를 한번 시켜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어볼게요. 그럼 얘는 보시면 바로 답변을 하죠. 그렇죠. 지금 단순히 종목을 잘 고르는 것뿐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면서 얘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LLM 모델인데 자 보세요. 얘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라고. 재밌습니다. 네. 제 말투를 학습시켜놔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자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챗GPT를 하나를 더 띄워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O3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쓸 수 있는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데 O3, 이성이라는 걸 해보잖아요. 네. 그럼 얘는 바로 답변을 안 해요. 답변을 할 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추론이라는 행동을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얘가 보시면 생각 중이라고 나오죠. 생각 중. 그렇죠. 생각 중이라고 나오고 단계를 생각을 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일을 시켰을 때 일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마치 사람이 단계별로 생각하듯이 단계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자료 중요한 조사도 거죠. 하고.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웹도 찾고 지금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얘한테 시켰더니 지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고 웹을 찾고 있잖아요. 웹을 찾을 때 어떤 단어로 해야 될지를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35초 동안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거죠. 자 보세요. 방금 제가 그냥 물어봤을 때는 되게 뻔한 얘기.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장 흐름을 파악하세요. 탑다운 접근법. 산업 트렌드에 집중하세요. 테마 인베스팅.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한테 O3로 시켰더니 35초 동안 생각하고 다르죠. 핵심 체크리스트 하면서 목표 리스트를 1단계로 정의를 하시고요. 손실 한도를 문서화하시고 이게 왜 중요한지 간단 액션을 이렇게 하시고요. 거시 환경을 파악하시고요. 이렇게 단계를 자기가 알아서 생각을 하고 내용을 만들잖아요. 네. 답변의 깊이가 다르죠. 보통 이걸 깊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의 깊이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얘는 GPU를 훨씬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더 준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AI를 계속 우리가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AI한테도 쓰는 테크닉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얘한테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를 주면 잘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계속 시키니까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도 그러면 AI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했던 걸 얘한테도 똑같이 시켜볼까?
라고 해서 일종의 추론을 하는 방식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에 챗GPT에서는 이성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마치 사람의 이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구조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생각하고 되게 비슷한 거다라고 네. 하는 어떤 일종의 메시지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추론이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즈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비슷한 거죠. 나 배고파라고 하면 배고프다고? 그럼 배고픈 걸 어떻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걸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 게 추론이에요. 그럼 추론을 하고 나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찾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웹사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웹사이트를 찾으려면 생각해보시면 챗GPT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검색은 해주지만 얘가 직접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챗GPT 220달러짜리에서는 이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보여드리면 조금 아직 어색하긴 한데 자 보세요. 자 실제로 220달러짜리 모델을 쓰면은 약간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테스트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네. 뭐냐면 오퍼레이터라는 사이트거든요. 자 이게 이제 220달러짜리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예를 들면 아까 나 배고파라고 했을 때 기존의 챗GPT는 웹사이트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시키면 얘가 가상의 홈페이지를 가상의 인터넷을 띄워서 실제 뭔가를 해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서비스가 좀 잘 연결이 안 돼 있긴 한데 그냥 돼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야놀자 호텔이 하나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시키냐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뭐 휴가를 가고 싶어. 휴가를 갈 거야. 하와이에 좋은 숙소를 가고 싶은데 예약 좀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자 기존에는 우리가 아는 챗GPT가 그냥 예약을 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수준이지 네. 실제로 뭘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보이세요? 오퍼레이터 브라우저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실시간인 거거든요. 얘가 지금 오른쪽에 보면 부킹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지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들어간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 위치 필드를 클릭해서 하와이를 설정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지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직접 화면을 보는 거예요. 네.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 필드를 클릭해 봐야겠네. 눌러보는 거예요. 지금 눌렀어요. 누르고 나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그냥 하와이 간다니까 지가 하와이를 쓰잖아요. 그죠? 하와이를 썼습니다. 지금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좀 느리긴 해요. 아직 그렇게 하와이를 고르고 그 다음에 또 체크인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7월 1일부터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7월 1일부터 3일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인 객실을 고르겠죠. 이런 형태로 실제로 얘가 뭔가 일을 한 다음에 저한테 이 호텔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아니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갈 건데 나 뭐 3명 갈 거고 뭐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예산은 이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최적해서 알려줄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필터들을 막 골라줘요. 그죠? 지금 얘가 막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검색된 숙소가 1,900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잘 주면 얘가 뭔가를 해서 예약까지 누르고 저 이거 얘기했는데 결제하실래요? 그럼 결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가는 게 말씀드린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액션. 네. 그래서 액션을 하는데 도구가 붙기 시작하니까 이런 액션을 하기 시작하고 그럼 이런 액션들이 지금은 제가 호텔 예약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너가 엑셀 시트에다가 이런 내용을 써주고 분석해 줄래? 라고 하면 이런 게 요즘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 컴퓨터 파일을 네가 좀 정리를 해줄래? 그럼 그런 것도 이제 되기도 시작하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면 회사 관점으로 보면 회사에서 실제로 이게 B2B에서 실제 위력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일을 처리할 때 그 처리하는 일의 80% 이상을 그냥 얘 켜놓고 다음날 갔다 오면 얘가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가능해지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리액트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제 그 에이전트 AI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어떠한 비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그 모든 마무리 단계까지 다 해주면 이거 그냥 비서가 실제로 사람 역할을 하는 비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비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이런 주문이나 예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비서라기보단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팀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요즘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종의
그 인간과 에이전트가 같이 하는 일종의 팀원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에이전틱 보스, 에이전트 보스의 시대가 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이전트의 보스라는 게 뭐냐면 AI가 보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사람 한 명 한 명이 AI 에이전트들을 거느리는 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 내가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하니까 그쵸. 얘는 나의 일 도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볼 때는 회사의 구조와 시스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태스크를 한다고 쳤을 때 어떤 부서 단위로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마케팅 부서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영업을 한다. 그럼 영업 부서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한 사람이 T자의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자의 형태로. 그럼 제가 만약에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업은 제가 해요. 근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옆에서 서포트 조직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 서포트 조직들을 AI 에이전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이메일 보내고, 아니면 얘가 뭔가 문서 초안 만들어주고 발표 자료 만들어주고, 그럼 저는 가서 사람 만나서 실제 영업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영업이 하고 얘가 어떤 영업 계약서가 됐어요. 그럼 계약서를 실제 전달하고 전송하고, 이것도 에이전트로 하나의 팀을 이루면 회사의 단위가 일종의 어떤 디파트먼트 단위, 그러니까 부서 단위가 아니라 태스크 단위로 바뀔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궁극적으로 그런 게 우리가 예를 들면 TF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TF가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좀 확대된 해석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저도 이제 그 유료 서비스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냥 이제까지 챗GPT-4 그냥 그거에서 그쵸.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그거 가지고도 업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게끔 활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O3 이성 예, 추론하는 것도 활용이 되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해보니까 네. 정보의 질이 완전히 다르긴 다르네요. 그렇죠. 깊이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나 챗GPT 유료로 꼭 써야 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모델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구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쓰는 법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되게 유료 쓰시는 분들이 이거 놓치시는 팁들이 되게 많아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나는 챗GPT 알겠고 그래 좋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실은 이 챗GPT 안에 이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우리로 치면 앱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잘 모르세요. 어디 있느냐? 이 왼쪽에 보시면 GPT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 GPT라는 거 아마 안 눌러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GPT라는 걸 눌러보시면 GPT 탐색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이른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AI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막 잘 써야 된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일종의 챗봇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챗GPT를 처음부터 잘 못 쓰겠다 싶으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응용 서비스 같은 걸 이해하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뭐 안 쳐봤는데 주식 한번 쳐볼까요? 주식. 네. 그죠? 주식이라고 치면, 그죠? 얘가 주식 분석가 워렌 버핏 뭐 이런 거 나오네요. 그러면 워렌 버핏 주식 분석가 뭐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눌러보면 이게 지금 자 분석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 보면 평가나 이 CK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쓴 대화에 쓰고 평가가 3.9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별로 만족도가 높진 않다는 건데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만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뭐 에코스톡스라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맞춤형 로직으로 분석하는 한국 코스피 및 주식 서비스 뭐 이런 거 눌러볼까요? 이거 개인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있는 뭐 어떤 웹사이트가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눌러볼게요. 채팅 시작. 채팅 시작을 누르고 나면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한번 오늘이 그죠? 6월 23일 뭐 최근 이슈를 보고 투자할 만한 주식 3개 추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일반 챗GPT랑 이렇게 챗봇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반 챗GPT한테 그렇게 해서 그냥 추천해줘 라고 하면 얘는 최근 이슈를 보고 투자할 만한 주식 추천해줘라고 하니까 웹을 찾죠. 인터넷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냥 애플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테슬라입니다 나오고 알파벳입니다 나오고 이유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좀 웃긴 게 여기 보면
위에서는 애플 주가랑 테슬라 주가 표시랑 그 다음에 알파벳 주가 표시를 했는데 밑에 티커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또 아지노, 뭐 데이터독스, 세일스포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확률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챗봇 서비스에 들어와서 제가 만든 걸 보면 내 지식 검색 중 웹 찾아보는 중 하면서 여기 보면 네.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어쨌든 특성과 투자 로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답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추천 로직이 어떻게 있어서 이렇게 종목별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에코스톡스라고 하는 챗봇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보도자료나 특히나 네. 이제 그런 공무원분들이 쓸 때 문서 같은 거를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개조식 문서를 써야 될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써달라고 하면 잘 안 써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GPT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보도자료 작성기라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개조식 이런 것들 쓰면 얘가 되게 잘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유료 사용자들은 이 챗GPT의 말씀드린 이 GPT스라는 기능 자체는 무료 사용자도 그냥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챗GPT 계속 쓰시다 보면 내가 계속 패턴적으로 비슷하게 쓸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나 이런 것만 물어보면 그럼 그때그때 질문 셋 만들기 귀찮잖아요. 나만의 챗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요? 유료 사용자가.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나만의 챗봇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가면 여기 내 GPT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GPT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테스트로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뭐 뉴스 주식 분석가, 뭐 기업 뉴스 주식 분석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만 쓰기로 해놓은 건데 더 똑똑한 증권 애널리스트 이런 거를 이제 있잖아요. 그럼 이 모델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인터넷 제가 어떻게 하면 인터넷 뉴스만 주소만 넣으면 그 주소를 넣었을 때 관련된 주식을 추천해주는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기사가 최근에 나왔던 뭐 호주 관련한 아마도 울산이 제조업 전력으로 잡았다 뭐 이렇게 나온 이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네. 그럼 이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만든 챗GPT 이 GPT 그 챗봇에 이렇게 그냥 링크를 넣으면 그렇죠? 그러면 웹 찾아보는 중에서 링크를 본 다음에 그렇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요약을 하고 보시면 관련된 주식을 이렇게 분석을 하죠. 티커도 나오고 호재다. 텔레콤 호재다. 데이터 솔루션 호재다. 이런 식으로. 연관 주식은 이런 거다.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챗GPT한테 제가 그냥 링크를 넣는다고 해서 얘가 이거를 보고 바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떠한 그 챗봇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대화하듯이.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숨어 있기 때문에 그냥 챗GPT를 내가 만약에 유료로 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쓰는 대로만 쓰지 마시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기능들을 좀 몇 개만 눌러보셔도 정말로 얘가 전혀 다른 또 AI를 보여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 되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네. 잘 썼다고 나름 네. 정말 앞서가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되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활용했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AI 보스가 돼서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뭐 보고서가 됐든 뭐 자료 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분야에서 정말 그 보스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텐데 네. 몰라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AI 관련돼서 진짜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냥 깔아서 해보시면 됩니다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강의 때 약간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게 AI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트렌드의 변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런 방법들을 좀 익히실 수 있는 뭐 공부 방법이나 교재 같은 걸 좀 보셔도 좋고요. 뭐 저도 이제 관련돼서 이것저것 좀 책을 내고 있어서 뭐 그런 단계별로 따라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은 새로 나온 서비스들을 한 번씩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아마 에이전트 트렌드 앤 활용백과라는 책이 나올 건데 거기에도 제가 이제 여러 웹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서비스들 중에 상당히
흥미롭고 놀라운 서비스들을 몇 개를 넣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챗GPT도 있지만 말씀드린 에이전트, 에이전트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오겠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 중에 젠스파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젠스파크라는 서비스를 딱 보면 아, 지금 얘기하는 이런 에이전트가 궁극적으로 이런 단계로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무직에서 오겠구나를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서비스도 한번 써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책이 나오면 일단 또 모셔와야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책이 나왔을 때 한번 좀 아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책 나오기 전에 네. 한번 또 모시고 알겠습니다. 책에 네. 앞으로 나왔을 때 네, 네, 네. 일반인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한번 테스트 삼아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진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아, 우리가 참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AI 세상에서 그냥 묻혀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더 네네. 공부하고 좀 더 노력해서 네. 정말 보스 같은 AI 활용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별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하시는 업무나 원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AI를 적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얘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지 잘못된 답변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은 AI를 내가 원래 못하는 분야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주식 투자 쪽에 관심이 또 많으실 테니까 주식 투자에서 실제로 내가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얘가 여기까지 되고 저기까지 되면 나중에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좋겠구나라는 생각 하나하나가 정말로 비즈니스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써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그렇다면 네. 만약에 정말 이 보스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내가 이 AI를 잘 활용한다. 그럼 내 개인의 능력이 우리가 그래도 그냥 대략적으로 한 몇 배 정도 늘어난다 보면 될까요? 정말 적어도 10배 늘어납니다. 내 증폭. 역량이 10배나 증가한다. 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AI를 갖고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요. 생성형 AI의 역할은 결국 증폭기의 역할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려요. 실제로 이것도 제가 AI로 그림 그린 거예요. 증폭기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이제 증폭기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 실제로 증폭기가 10배 이상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원래 하는 일이 제가 전략 컨설팅을 하고 있고 페이퍼 쓰는 일이 제 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자료조사 리서치를 할 때 수많은 주니어랑 며칠 동안 해야 되는 일을 저는 이제 AI를 쓰니까 실제로 정말 시간이 10배 정도 줄었어요. 네. 1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정말로 전 느끼고 있는데 그 증폭기는 그럼 갖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이제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모두가 쓰게 되잖아요. 네. 모두가 쓰게 되면 결국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 예를 들면은 원래 일을 20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10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곱하기 10을 하면 예전엔 격차가 10이었는데 이게 100하고 200이 되는 거니까 격차가 100이 돼요. 더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폭기라는 게 있고 또 그러면 증폭기가 좋기만 하냐? 마이너스에서도 증폭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AI를 가지고 좀 나쁘게 쓰겠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범죄 행위. 범죄 행위에 쓸 때도 아주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면 나쁜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가짜 뉴스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겠네. 최근에 나오는 영상 툴 중에 베어3라는 걸 쓰면 정말로 유튜버들이 뉴스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악용이 된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AI가 만드는 결과물을 그냥 맨날 맞다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들이밀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보고서다. 네. 라고 하면 거기서도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만큼 될 게 마이너스 30만큼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증폭기적인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잘 활용하시면 아마도 이 AI라는 게 하시는 일이나 아니면 업무나 내가 하는 여러 가지에서 아주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나름 잘 쓰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 이제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